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출산과 육아기에 고용 안정을 돕고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부 장려금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직원들 육아 부담 좀 덜어주고 또 일과 생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보면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지원금. 이거 맞죠? 직원한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게 해준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께 지원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상 자녀는 이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바로 지원 금액인데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쓴 직원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때문에 휴직을 시작했다. 이러면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와, 월 200만 원요? 네. 이게 사실 뭐랄까 중소기업 신입사원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요. 기업 입장에서는 첫 3개월 인건비 부담을 정말 크게 덜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은 또 추가 혜택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요. 그 첫 3개월 동안 월 10만 원이 추가돼서 총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 육아 참여를 좀 더 장려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육아휴직 말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하는 걸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 1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아예 안 썼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단축 근무가 가능해요. 휴직 안 쓴 기간은 추가로 더 되는군요. 그럼 이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으로 보면요. 단축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근로자에 한해서 월 10만 원을 더 얹어줘요. 그래서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활용이면 인센티브가 있네요. 네, 그렇죠. 처음 시작을 좀 독려하는 차원이죠. 근데 직원이 이렇게 휴가 가거나 휴직하거나 또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업무 공백이 생길 텐데 이때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 인력 지원금인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대체 인력 한 명당 월 80만 원이고요. 근데 그 업무 인수인계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포함하면 첫 2달은 월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수인계 기간에 더 많이 주는군요. 네, 이게 사실 작은 회사일수록 한 명 빠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게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갈래였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어떤 제도가 좀 눈에 띌까요? 워라밸 쪽에서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육아뿐만이 아니고요. 사유가 좀 더 넓어요. 예를 들면 가족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건강 문제, 학업, 심지어 은퇴 준비 같은 이유로요. 이런 걸로 직원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걸 오케이 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기 단축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워라밸 지원 제도군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죠? 네, 지원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한 직원 한 명당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임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 또 월 2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겠죠? 네, 그럼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출퇴근 기록 관리가 필수예요.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흥주점업 같은 일부 업종은 좀 제외됩니다. 또 그 직원은 단축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 1개월 이상은 단축 근무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 인력 지원, 마지막으로 개인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까지. 와, 정말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꽤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직원들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랑 일을 같이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찾도록 돕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기업의 부담은 좀 덜어주겠다. 이런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좋은 제도들도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나 신청 방법 같은 게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시려면 그 고용이사 웹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 통해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을지, 또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저출산 문제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에 정말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